조국 전 장관 동생의 이혼은 위장이 아니다라고 조 전 장관도 수차례 강하게 항변한 바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위장 이혼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제시됐습니다. 조 전 장관 동생은 위장 이혼한 적 없다. 경제 문제, 가정 불화 등으로 합의 이혼했다. 위장 이혼 의혹을 줄곧 부인한 바 있죠. 합의서 내용. 그런데 검찰은 이혼 합의서를 1, 2심 재판부에 냈습니다. 그 내용은 조 씨가 언제든지 결혼 요구할 시 전처는 응해한다. 라는 합의서입니다. 이혼에 합의한 부부가 언제든지 재결합할 수 있다. 라는 계약을 소위 왜 했을까요? 이거를 일반적인 이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위장 이혼이라고 봐야 할까요? 검찰은 이게 위장 이혼의 증거다라고 봤습니다. 조국 전 장관도 동생 부부의 이혼은 위장 이혼이 아니다라고 청문회 등에서 계속해서 강하게 항변했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위장 이혼이 맞다면 조 전 장관이 그때도 거짓말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셈인데요. 준비되어 있습니까? 들어보시죠. 제 동생 사업이 잘 안 풀리고 해서 자기 돈을 다 동생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준 도 잘 안 되고 생활비도 재수씨가 되고 이런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하면 관계 딱 끊고 원수되고 살아야 됩니까? 제 동생도 자기가 아주 너무 미안한데 아들 안 보러 가야 됩니까? 이런 점은 좀 양해해 주십시오. 조 전 장관이 굉장히 당당하게 부부가 위장 이혼이 아니다. 진짜 가슴 아픈 가족사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 합의서가 검찰이 지금 재판부에 냈다라는 거잖아요. 증거로 낸 게 아니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저걸 찾아낸 거죠. 압수수색을 통해 찾아냈다. 급기야. 네, 조국 동생은 숨겼겠죠. 근데, 그러면 네네. 그러면 정말로 뭐 경제적인 문제, 뭐 성격 문제, 혼인 생활이 안 돼서 뭐 이혼을 해 갈라섰는데 언제든지 재결합을 요구하면 응해야 된다라는 합의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반전의 반전이에요. 일단 첫 번째 위장 이혼은 많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IMF 직후에 예금보험공사에서 변호사를 했었는데 예보에도 계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부실 관련자라고 해가지고 채무를 많이 부담하게 된 사람들이 이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 그랬죠. 가장 이혼. 그런데 희한한 게 가장 이혼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실질적으로 이혼한 경우가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위장 이혼도 여러 경우가 있구나 일단 그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의 동생 부부는 누가 봐도 위장 이혼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이 합의서는 무효입니다. 저 네. 합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나중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다시 부인한테 빨리 나랑 결혼해라 합의가 있다 해도 이 합의서는 사회상규에 반한 거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저건 있으나 마나한 그 합의서인데 아하.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어요. 그 조국 전 장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뭐 비석에도 이혼한 며느리가 막 그 들어가 있었고 예. 그다음에 그 어머니가 사는 집도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서지간이죠. 굉장히 복잡하게 딱 되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거는 위장 이혼이었구나라고 다들 생각을 했었는데 빼도 박도 못하게 저 의미가 없는 합의서가 위장 이혼임을 거의 도장 찍듯이 한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저 위장 이혼 합의서의 존재가 중요한 것이 그 조국 전 장관의 혐의가 7개인가 됐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강제집행 면탈죄였거든요. 그래서 이혼함으로 인해 가지고 조국 전 장관 부부가 조국 전 장관 동생 부부가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강제집행 면탈죄를 범한 것이다라고 해서 저게 중요한 계약 그 증거 자료가 됐던 것 같은데 그런데 항소심에서 또 강제집행 면탈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죄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저게 있는데 어떻게 또 무죄가 나왔을까? 항소심 재판이 이상하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지 간에 이제 이 사건이 피고인과 검찰 모두가 이제 그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대법원에서는 또 어떤 판단이 나올지 조금 흥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 의혹이 같이 살았는데 위장 이혼했네라는 의혹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문제는 돈에 있습니다. 웅동학원 건으로 도산했고 채무가 있고 빚이 있었어요. 그런데
위장 이혼을 함으로써 전처에게 재산을 넘겨서 빚으로 인해서 나의 재산을 손해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장 이혼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었고, 실제로 보증을 섰었던 기술 보증 신용기금이 그 빚을 대신 변제했다고 해요. 즉 본인의 사업 도산으로 변제해야 할 빚을 기술 보증 신용기금이 대신 갚아줬고, 본인의 자산은 위장 이혼을 통해서 전처에게 고스란히 보존이 돼 있다면 이건 도덕적인 문제죠. 법적인 문제죠. 만약에 위장 이혼이 사실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과도 연관이 된 일가의 웅동학원 이 스캔들과 관련해서 조 전 장관이 이거를 알고도 국민들 앞에 동생 부부는 위장 이혼이 아니다라고 사실과 다른, 즉 거짓말을 했다면 이는 조 전 장관의 도덕적인 문제로도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의혹이 오늘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 김영주 의원님, 위장입니까 아닙니까? 뭐 위장 이혼이죠. 실제로 보면 이혼한 며느리와 같이 사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때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죠. 이제 그러나 그때 보면 현실적으로 뭐 경제적 조건에 의해서 이혼을 하고 어쩔 수 없이 같이 사는 경우도 있어요. 러시아에도 이혼한 부부들이 같이 사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문제는 이게 핵심은 뭡니까? 다시 결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쓴 이유는 내가 당신한테 이혼하지만 맡겨놓은 돈은 결국 내 돈이다. 언제든지 내가 가져갈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위장 이혼이라는 얘기가 성립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까도 우리 정혁진 변호사 얘기했는데, 위장 이혼으로 했던 사람이 실제 이혼한 경우는 맡겨놓은 돈을 안 돌려준다는 뜻일 수도 있잖아요. 예. 실제로 보면 마음이 변해서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이혼하면서 내가 막 갖고 있을게 했다가 변호사 알아보니까 이거 안 돌려줘도 된다 그러니까 이혼해버린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경우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법적인 담보가 안 돼 있는 재결합할 수 있는 각서를 내부적으로는 쓴 것이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9억 5천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그 기술보증보험 이자가 붙어서 한 10억 되는 채무를 갚지 않을 목적으로 빼돌린 돈을 그러니까 자기 원래 전처에게 맡겨놓았는데 그 중에 뭐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언제든지 그 돈은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내가 받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이죠. 예.